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영음소녀. 안녕하세요, 영음소녀 플레이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장가가 정말 말도 아니었죠. 지금 상반기 영화들은 거의 다 개봉이 밀린 상태고, 영화제도 국내 영화제들 뿐만 아니라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칸 영화제도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상영을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영화제는 필름 페스티벌이잖아요. 관객들이 가서 영화만 보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전체가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부대 수입이 정말 큰 행사인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여러분들께서 극장에 가지 않으셔도 유튜브에서 클릭 몇 번이면 보고 들어볼 수 있는 영화 배급사 로고 테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광고 끝나고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배급사 로고잖아요. 그 다음이 제작사, 그 다음이 투자사 순으로 뜨는데, 특히나 이 배급사 로고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에게 정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이제 영화 시작하니까 집중해주세요. 핸드폰도 끄시고. 그리고 또 이 로고에 삽입된 테마들이 사실 세상의 그 어떤 영화 음악보다 훨씬 유명합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요. 한 번만 들어본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로고 테마를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들과 스튜디오들이 설립된 배경, 역사에 대해서까지 오늘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채널 고정하세요.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오면서 한 번쯤은 영화 속 음악들을 흥얼거린 적 있지 않나요? 영화 음악과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흥미로운 이야기. 세상에 없던 영화 음악 전문 채널, 영화 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함께합니다. 한국 영화에 4대 배급사가 있다면 헐리우드에는 7대 메이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폭스, MGM, 컬럼비아, 파라마운트, 유니버셜, 워너브라더스, 그리고 디즈니까지. 자회사들은 빼고요. 이렇게 7개의 회사가 7대 메이저 스튜디오인데요. 물론 모두가 다 큰 회사고 정말 많은 영화들의 제작과 배급을 맡으며 성장을 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얼마 전에 디즈니 산하로 인수가 되면서 또 한 번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곳이죠. 바로 20세기 폭스입니다. 이 폭스는 1935년에 윌리엄 폭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1940년대부터는 완전히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당시에 흥행했던 거의 모든 문예 영화가 다 이 폭스사에서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마릴린 먼로의 전속 회사로 유명세를 떨치다가 86년에 호주의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이 매입을 합니다. 한마디로 외국 자본이 투입이 된 거죠. 이 역사가 긴 만큼 재밌는 일화도 굉장히 많고 여러 번 망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위기가 바로 스타워즈 제작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폭스가 26살짜리 청년 감독한테 시나리오 하나만 보고서는 미친 듯이 투자를 했다가 그 영화가 제작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파산 직전까지 갔던 그런 슬픈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전 세계가 정말 난리가 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26이었던 청년 감독은 조지 루카스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잘 날 없는 일들이 많았던 만큼 음악도 많은 작곡가들이 거쳐갔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예 음악 감독이랑 전속 계약을 하고 소속을 시켜서 제작하는 모든 영화의 음악을 맡기기도 했었고, 또 이 폭스사에서 따로 음악 교육을 받은 작곡가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폭스 팡파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나이가 있죠. 토마스 뉴먼과 데이빗 뉴먼의 아버지인 알프레드 뉴먼입니다. 시즌 1에서 뉴먼과의 이야기도 한번 다뤘었죠. 이 알프레드 뉴먼이 폭스에서 근무한 기간이 거의 20년이라고 해요. 와, 20년이면 강산이 2번 바뀐 건가요? 그만큼 많은 영화의 음악을 만들었지만 사실 이 폭스 팡파레가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폭스 팡파레는 20세기 폭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는 MGM에서 따로 외주 정도로 의뢰가 들어와서 곡을 다 만들었는데 MGM에 넘겨주기도 전에 그 당시 폭스의 주요 임원이자 영화 제작자였던 데릴 F. 제너기라는 사람이 이 곡을 듣고는 거의 뭐 가로채다시피 곡을 뺏어서 오늘날의 폭스 로고 테마 폭스 팡파레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곡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스타워즈의 OST 중에 1번 트랙에 폭스 팡파레가 삽입된 앨범이 여럿 있습니다. 이유인 즉 존 윌리엄스가 이 폭스 팡파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또 스타워즈 메인 테마랑 비슷한 부분도 많잖아요. 주선율을 끌고 가는 악기도 그렇고, 그래서 꼭 반드시 넣어달라고 때를 썼다는 썰도 있습니다. 음악 감독의 권력 남용인가요? 남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바람직한 잘했네요.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간혹 폭스에서 나오는 영화마다 이 팡파레를 조금 독특하게 제작해요. 대표적으로 2018년에 개봉한 보헤미안 랩소디가 그렇죠. 퀸의 멤버인 브라이언 메이랑 로저 테일러가 직접 락 버전으로 녹음을 했다고 밝혔는데, 영화를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소소한 떡밥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재미가 있는 게 바로 이 폭스 팡파레입니다. 두 번째는 1912년에 창립된 유니버셜입니다. 이 유니버셜은 다른 스튜디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영화들을 많이 만들다가 호러와 웨스턴 장르를 개척한 거의 원조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의 거의 분점처럼 분점이라고 하니까 너무 싼마인가요? 곳곳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 있는 게 무슨 거대한 랜드마크처럼 자리 잡아서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 하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재팬 스튜디오가 관광의 메카처럼 자리를 잡았냐면, 이 유니버셜이요, 1959년에 MCA라는 회사의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MCA는 1990년에 마스시타라는 일본의 전기 회사에게 팔려요. 그리고 이 마스시타 전기는 2008년에 파나소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참 이렇게 자본이 돌면서 큰 회사가 여기저기 넘어가고 합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여담인데 그 만드는 영화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어요.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해라 혹은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 조금씩 살이 더해지거나 오히려 깎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 그렇게 중국 자본이 많이 유입돼가지고 중국에서 로케이션도 많이 하고, 또 뭐 동양권 배우들이 자주 얼굴을 비추는 건 너무 좋은데 그 특유의 차이나 묻었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중화 사상이 개입되면서 영화의 색깔이 변형되는 전례가 좀 있다 보니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니버셜의 로고 테마는요, 제리 골드 스미스가 만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제리 골드 스미스를 영화계에 입봉하게 만든 장본인이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알프레드 뉴먼이에요. 그래서 나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악기 구성에서 비슷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이 로고 테마는 2012년에 유니버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녹음이 진행됐는데요. 약간의 악기 편곡과 지휘를 브라이언 타일러가 맡았더라고요. 이 메이킹 영상을 보니까 브라이언 타일러 역시 이 작업이 본인에게 굉장한 영광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음악 감독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닐까 싶어요. 이 배급사 타이틀 로고 작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음악을 맡은 영화는 아니어도 그 영화의 시작인 맨 앞부분에 이 로고 테마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 어딘가에서 매일 N번씩 이 로고 테마가 재생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제가 만약에 맡게 된다면 그럴 일은 다음 생에도 없겠지만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이제 더 이상 음악 안 해도 되겠다 싶을 것 같아요. 영화음악 감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최대치의 영광을 다 누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폭스 팡파레처럼 이 유니버셜 로고도 약간씩 변형이 있습니다. 그 영화 미니언즈 보시면요, 앞부분에 이 로고 테마가 나올 때 이 미니언이 직접 멜로디를 불러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원곡이랑은 좀 다른 그런 뽀짝뽀짝한 그런 귀여움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라마운트입니다.
별들이 물 위로 이렇게 날아와서 눈 쌓인 산 위에 동그랗게 있는 그 로고가 바로 파라마운트인데요. 1912년에 아돌프 주커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립이 됐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시기는 유니버셜이랑 같죠. 이 파라마운트는 감독들의 스튜디오라고 불릴 만큼 당대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랑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합니다. 주로 도시의 세련된 관객들의 기호에 맞게 영화를 제작하는 전통이 있었고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젊은 층을 공략한 기획이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어요. 꽤나 많은 영화들이 흥행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걸 하나 꼽자면 86년에 개봉한 탑건? 이 탑건만 해도 그런 게 청년의 꿈과 야망, 사랑, 배신, 슬픔 뭐 이런 요소들이 영화에 다 들어있어요. 9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조금 위기도 있었지만 80년대에는 거의 한 10년 동안 이 파라마운트에서 나오는 모든 영화들이 중정상 이상의 흥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로고 테마를 이 마이클 자키노가 만들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이 파라마운트도 역사가 좀 길다 보니까 로고 자체가 중간중간에 많이 변형이 되면서 음악도 계속 바뀌어왔어요. 하지만 100주년 이전에 있었던 로고들은 뭐랄까 좀 테마라고 하기에는 뚜렷한 특징이 없는 곡들도 많았고 또 영화마다 다른 게 이 부분에서 어떤 음악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조용히 로고만 나오는 경우도 저는 여러 봤습니다. 물론 이게 감독의 재량이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마이클 자키노가 만든 100주년 로고 테마도 그냥 팡파레? 파라마운트 팡파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4번째 시리즈였죠. 고스트 프로토콜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영화 팬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너와 나의 우리 모두의 친구 전 세계적인 콘텐츠 강대국 디즈니입니다. 디즈니성 로고 생각나시죠? 이것도 참 많이 변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냥 파란 화면에 하얀색 성이 이렇게 그려졌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성이 2D를 벗어나서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등장하죠. 또 영화마다 이 성의 크고 작은 디테일이 달라져서 그걸 찾아보는 소소한 재미도 있었는데요. 이 디즈니 성의 로고는 피노키오 OST인 When You Wish Upon a Star입니다. 피노키오는 1940년에 개봉한 디즈니의 두 번째 장편 영화예요. 첫 장편 영화는 1937년에 개봉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었고요. 이 백설공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음악이 완벽한 미키마우징에 가까울 정도로 캐릭터들의 동작과 음악이 일치합니다. 뭐 선율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혹은 악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피노키오는 조금 더 음악이 배경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토리 자체가 조금 따뜻하잖아요. 영화 자체의 흥행은 백설공주보다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훨씬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디즈니의 로고 테마에 이 곡이 사용되고 나서부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로고를 보고 들으면 아직도 좀 향수가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환상의 나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착각도 좀 듭니다. 뭉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스튜디오의 로고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디즈니는 간혹 작품별로 로고 테마가 바뀌기도 해요. 모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 When You Wish Upon a Star를 아예 빼버리고 그냥 바로 모아나의 음악이 나오고 코코! 여러분들 혹시 코코 보셨나요? 코코도 진짜 로고 테마를 잘 만들었어요. 이 When You Wish Upon a Star를 멕시칸 스타일로 편곡을 했는데 제가 극장에서 감탄사가 확 나왔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폭스, 유니버셜, 파라마운트, 그리고 디즈니까지 이 배급사들의 로고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다른 회사들도 물론 로고 테마가 있기는 합니다. MGM은요, 사자가 으르렁 하니까 뭐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워너브라더스랑 컬럼비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클립 내용은 재밌는 영상으로 제가 다시 재구성을 해서 영음소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음악 소개해준 여자 플레이였고요. 여러분 끝까지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